사실 저는 클렌징 오일만 10년 넘게 사용을 해온 사람이고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클렌징 오일을 안 써본 제품이 없을 만큼 참 다양한 제품들을 접해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클렌징 오일을 1차 클렌저로서 꼭 고집하고 있고 제가 다른 분께도 클렌징 오일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1차 클렌저라고 하는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밀크, 클렌징 오일 중에서 가장 자극이 적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클렌징 오일입니다. 간혹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클렌징 오일이 가장 자극이 많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클렌징 오일이야말로 2차 도구 없이 우리 손만 가지고 충분히 러빙해서 지울 수 있는 그러한 제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극민감 피부에게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클렌징 오일입니다.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야말로 바르는 제품으로 오일이 많이 들어간 걸 사용하시기가 좀 어렵기는 하거든요. 씻어내는 제품으로서 좋은 오일들이 담은 제품을 쓰신다면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에도 클렌징 오일, 오일 성분의 좋은 것들만 탁 취해서 충분히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에 대한 오해를 먼저 푸시고 내가 너무 극민감하거나 아니면 여드름 피부나 지성 피부다라고 할 때 너무 클렌징 오일이라고 해서 배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클렌징 오일을 꼭 추천드리는 이유는 오일은 오일로 지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피지, 모공 사이사이에 낀 노폐물 이런 것들은 피지와 섞여서 오일로 이렇게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로 녹여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메이크업 제품들은요. 오일이나 왁스, 고분자의 폴리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피부에 찰싹하고 붓게끔 만드는 성분들이 많습니다. 홈 클렌저만 가지고 세안을 하시게 되면 피부에 쩍 하고 붙어버린 오일이나 왁스 성분들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모공을 막아서 다시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중 세안은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꼭 필수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내가 좀 오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쓴다라고 할 때는 클렌징 오일을 1차에 쓰시게 되면 노폐물까지 말끔하게 지워내면서 블랙헤드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실 여름에 우리가 클렌징에 좀 더 많이 집중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피지 분비도 많고 땀도 많고 또 세안도 또 자주 하게 되지요. 오일만의 장점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름 시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피지나 블랙헤드 같은 것들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클렌징 단계에서 오일을 쓰면서 블랙헤드나 피지,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 같은 것들을 쭉쭉 빼내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름에 클렌징 오일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클렌징 오일의 경우는 세안하고 났을 때 오히려 보습감이 확 올라가거든요. 보통 이중 세안을 좀 기피 하시는 이유가 장벽이 무너지는 거 아닐까요? 너무 심하게 벗겨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상 클렌징 오일이야말로 세안하시고 났을 때 보습감을 확 높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세안제로서 클렌징 오일을 선택하시는 것은 피부 건강에 있어서 참 좋은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렌징 오일을 선택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제품을 골라야 클렌징 오일이라고 하는 제품을 200% 활용할 수 있는 걸까요? 맨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성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클렌징 오일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이 오일이기 때문에 어떤 오일들이 같이 배합되어 있는지에 대한 거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1차 세안제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폼 클렌징까지 함께 씁니다 라고 하는 이중 세안을 같이 한다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렌징 오일은 꼭 민감성 피부 테스트 중에서도 극민감한 피부가 써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짚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 제품을 가지고 잘 지워지는지를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형은 충분히 두께감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제형이 좀 두께감 있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가 메이크업을 녹이거나 피지를 녹일 때 너무 얇은 제품을 쓰게 되면 가둬두는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제대로 노폐물이나 피지 같은 것들을 쫙 끌어당기는 힘이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두께감이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우리가 롤링을 할 때도 이물질과 섞여져서 피부를 긁어내거나 자극감이 있는 것을 좀 쿠션 역할을 해주면서 좀 줄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을 고르실 때는 너무 가볍고 얇은 제형을 선호하시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세정을 할 때에
오일이 갖고 있는 장점을 200% 활용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기준을 가지고 레이어랩에서 클렌징 오일을 개발을 했는데요. 작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가 드디어 완성이 돼서 여름을 앞두고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즌에 만나면서 이 클렌징 오일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레이어랩의 Enriched 10 세럼 클렌징 오일이 왜 다른 클렌징 오일과 좀 차원이 다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크게 5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10가지 프리미엄 오일을 담았습니다. 오일만 쫙 뽑아보면요. 총 10가지를 넣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꼭 짚고 싶은 부분은 바로 마룰라씨 오일과 에키움 플란타기네움씨 오일, 바로 이 2가지입니다. 이 2가지는 꼭 고집해서 클렌징 오일에 담았어야만 했는데요. 특히나 마룰라씨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짚는 성분이기 때문에 논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룰라씨 오일은요, 피부의 붉은기를 완화하고 피부 결과 보습 상태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볼 때에 클렌징 오일 성분에서 이 성분을 넣었을 때 민감한 피부나 내가 이중세안이 조금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한 분들한테 민감함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오일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마룰라씨 오일을 배합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에키움 플란타기네움씨 오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은 고가의 명품 화장품에 들어가는 그러한 오일 성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메가3와 오메가6가 바로 이 오일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랩의 클렌징 오일은요, 1차 세안만으로도 스킨케어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클렌징 오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도 오렌지 오일, 리씨 열매 오일, 올리브 오일, 필리핀 오렌지 껍질 오일, 그리고 호호바시 오일, 돌콩 오일, 이런 것들이 배합이 되어 있으면서 피부를 보다 더 보습감 있게 세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임상 결과 볼까요? 자, 클렌징 오일을 사용한 직후에 오히려 수분감이 확 늘었죠. 28%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30분이 지났는데도 보습감이 26%로 기존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지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하실 때에 너무 두려움을 갖고 쓰지 마시고 내가 오히려 피부가 좀 더 촉촉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오일이 다른 제품과 굉장히 특별한 부분은 이 메인 성분에 있습니다. 바로 호호바시 오일과 스쿠알란인데요. 제가 호호바시 오일과 스쿠알란을 과거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추천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바로 모공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랙헤드 때문이었는데요. 자, 블랙헤드가 점점 쌓이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공의 넓이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블랙헤드를 일부러 뭔가 뜯어내거나 잡아 뽑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자극만 생기고 오히려 더 많은 피지가 분비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꾸준히 호호바시와 스쿠알란을 발라주시면 자연스럽게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를 녹으면서 점점 작아집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한 번에 팍 뜯어내거나 없애거나 녹여버리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방법은 호호바시 오일과 스쿠알란을 적절하게 쓰는 데 있었어요. 그런데 레이어랩 클렌징 오일에는 호호바시 오일과 스쿠알란을 메인 성분으로 배합을 하면서 아침에 세안하실 때도 코 부분이나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가 고민되는 부위에 올려놓고 그 이후에 물로 러빙해서 세안하시게 되면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까지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분으로 배합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지 인체 적용시험 한번 볼게요. 한 번만 사용했는데도 화이트헤드가 23% 줄어들었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100개의 화이트헤드 중에서 23개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블랙헤드도 마찬가지로 10% 정도가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스쿠알란과 호호바시 오일이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시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블랙헤드와 모공 관리, 화이트헤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제품을 200% 활용하는 활용법을 뒤에서 알려드릴 텐데요. 이제는 호호바시를 따로 올려서 녹이고 그런 과정 필요 없이 클렌징 오일 하나만으로도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꼭 메이크업 하지 않으셨더라도 아침에 활용하시면 참 좋거든요. 제가 그 방법도 뒤에서 꼭 알려드릴게요. 다음은 제가 이 오일은 극민감 피부 쓰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성분 배합 때문인데요. 먼저 인체 적용 시험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안할수록 개선되는 보습 장벽 케어라고 해서 오히려 레이어를 클렌징 오일을 쓰고 나면 세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습 장벽 개선이 24%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스킨 디펜스 컴플렉스 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맨 먼저 해바라기 씨 오일 불검화물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성분은 제 구독자분들은 아마 좀 익숙하실 텐데 이 성분이 원래 어디 들어가 있는 거냐면 스킨스티컬즈의 트리플리피드라고 하는 그 제품 안에 해바라기 씨 불검화물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자, 그 제품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이유는 바로 손상된 장벽을 개선해주는 성분이 바로 이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성분은요, 베타시토스테롤, 토코페롤, 스쿠알란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이 안에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벽도 개선하면서 피지도 좀 조절해주면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해바라기 씨 불검 화물 추출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을 저희는 클렌징 오일에 담았단 말이죠. 첫 단계에서부터 장벽을 개선해준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스킨 디펜스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분과 그리고 다른 두 가지를 더 배합을 했는데요. 바로 제가 앞에서 짚었던 에큐움 플란타기네움씨 오일, 이것을 배합을 했습니다. 이 성분은 감마린 올렌산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성분도 마찬가지로 피부 장벽을 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풍선 덩굴 꽃잎 덩굴 추출물이라고 하는 것을 배합을 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제가 한국콜마와 이 클렌징 오일을 개발을 하면서 스킨 디펜스 콤플렉스라고 하는 기술을 넣으면서 민감한 피부가 쓰셔도 자극감이 없게끔 개발한 그러한 성분 구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얼의 클렌징 오일이 차원이 다른 이유 벌써 4번째가 됐는데요. 바로 그건 제형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형 지나치게 얇은 거는 굳이 쓰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클렌징 오일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소개해드렸던 클렌징 오일들은 좀 두께감이 살짝 있었는데요. 보통의 클렌징 오일보다 살짝 더 두께감이 있고 고급스러운 페이셜 오일로 피부 위에서 세안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겁니다. 제형이 굉장히 쫀득하고 약간 무게감이 있는 그러한 제형인데요. 그래서 피부 위에 올리면 주르륵 흘러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부 위에 밀착되면서 촥 감싸드는 그러한 느낌이 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클렌징 오일은 마스크팩처럼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 위에 전체적으로 한번 얹었다가 30초에서 1분 동안 이 오일, 이 프리미엄 오일 자체가 피부 위에서 녹아들면서 메이크업은 부드럽게 녹여주면서 피지나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같은 것들을 서서히 녹여내주면서 그러한 역할을 30초에서 1분 동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물로 부드럽게 세안을 하시면 굉장히 촉촉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레이어랩 클렌징 오일을 20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다음 주 화요일 정규 영상에서 그간 좀 달라진 세안 루틴을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나누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세안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부 건강에 좀 더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클렌징 오일은 지금 저처럼 메이크업이 다 된 상태에서 메이크업을 잘 떼어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레이어랩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가지 프리미엄 오일이 함께 배합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얼굴 위에 조금 더 둔다라는 마음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클렌징 오일 쓰기 전에 깨끗하게 손을 세척하셔야 되는데 손을 세척하시고 나서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완전히 마른 손으로 오일을 쓰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도 손을 깨끗하게 씻겠습니다. 손을 씻고 나서요, 요렇게 된 상태에서 쓰시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손을 물기를 완전히 다 제거를 하시고요. 오일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손에 이물질 같은 것들이 많이 묻어있을 수도 있고 그 이물질이 묻은 상태에서 오일로 러빙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알갱이들이 장벽을 긁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손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오일을 쓰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레이어랩 클렌징 오일은요, 이렇게 돌려서 열고 잠그고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실 때는 돌려서 좀 잠그시고, 그리고 평소에 쓰실 때는 열어놓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클렌징 오일을 쓸 건데요, 얼굴에다가 바로 쓰셔도 되지만 가능한 손에 덜어서 한 번, 2번 정도 펌핑을 먼저 해보시고요. 얼굴 크기가 다 다르고 쓰고자 하는 양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3번 정도 펌핑해서 쓸게요. 왜냐하면 워낙 그 프리미엄 오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좀 듬뿍 올려놓는 편이긴 합니다. 눈 위까지 저는 씁니다. 섀도우도 했거든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속눈썹을 붙였습니다 라고 할 때는 클렌징 워터나 아니면 메이크업 리무버 같은 걸로 면봉으로 살짝 지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오일로 아이 메이크업까지 다 지웁니다.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요, 살짝 제가 지금 러빙을 했잖아요. 한 30초 정도 기다리시면 괜찮습니다. 왜냐면 오일이 피부 위에서 살짝 머물면서 메이크업을 녹이는 기능도 하지만요,
좋은 영양 성분은 피부 속에 스며들면서 촉촉하게 세안할 수 있게끔 그러한 기초를 다져놓는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2단계에서 이제 손에다 물을 묻혀서 러빙하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메이크업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는 이런 블랙헤드 같은 게 좀 고민이시잖아요. 왜냐면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를 건강하게 지우는 방법은 막 잡아 빼거나 짜거나 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꾸준히 녹이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아침에는 클렌징 오일을 깨자마자 마른 얼굴에 바르시는 게 중요하고 저녁 때는 이렇게 불려놓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일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과정은 선크림까지만 발랐을 때도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물을 묻혔죠. 이렇게 하얗게 유화가 됩니다. 좀 더 구석구석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물론 바로 세안을 하셔도 되는데요. 그러는 것보다는 이렇게 러빙을 하면서 좀 덜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러한 메이크업 부위를 지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을 묻혔을 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 이제 세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물로만 세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색조나 눈썹 이런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갔지요. 여기까지 세안했을 때 진짜 촉촉하다. 뭔가 1차로 레이어가 발려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물로만 세안해도 정말 촉촉한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녁이기 때문에 저는 판테놀 클렌저를 쓸 건데요. 사실 레이어랩 클렌저는 벌써 12만 개 넘게 판매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해주셔서 트래블 사이즈, 그러니까 어디든 가지고 다니실 수 있게 70ml 사이즈가 함께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150ml와 70ml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제 어디 외출하시거나 여행 가시거나 호캉스 같은 거 가실 때 70ml짜리 들고 다니시면서 좀 더 가볍지만 제대로 세안하실 수 있게 트래블 에디션에 출시를 했으니까 이번에 오일 구매하실 때 함께 구매하시면 저희가 항상 출시할 때는 가장 좋은 혜택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도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은 이 정도로 하시고요. 제가 저녁에 약 알칼리 클렌저를 꼭 고집하는 이유는 낮 동안 있었던 미세먼지나 불순물들, 각질을 적절하고 건강하게 떼어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약 알칼리 클렌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 알칼리 클렌저를 꾸준히 잘 쓰시게 되면 피부 결이라던가 피부 퀄리티 자체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약 알칼리 클렌저 골라서 쓰시는 게 중요하고 세안하면 할수록 오히려 장벽이 개선되는 그런 클렌저를 잘 골라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랩 클렌저가 그래서 재구매율도 높고 판매량도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참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약 알칼리 클렌저로 세안을 해보겠습니다. 거품을 엄청 많이 내거든요. 그래야지 피부 자극이 덜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거품을 낸 상태에서 보통은 30초를 제한을 드리고요. 장벽이 좀 튼튼하고 각질이 좀 많은 것 같아. 그러면은 약알칼리 클렌저로 30초 이상 얼굴 위에서 러빙하셔야 되는데 약알칼리 클렌저 쓰고 나면은 아마 각질처럼 막 밀리는 날이 있을 겁니다. 혹은 약알칼리 클렌저를 처음 쓰시면 각질이 막 많이 밀리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손으로 그냥 쓱 지나갈 때 부드럽게 밀리는 정도는 훌훌 털어내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막 세안을 마쳤고요. 이렇게 세안을 하자마자 드디어 퍼스트 에센스 히알루론산 2%가 함유된 그런 히알루 토너가 드디어 6월 17일에 출시를 합니다. 이 제품은 히알루론산이 2%가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히알 메쉬볼 기술이라고 해서 보다 더 깊이 제대로 히알루론산 자체를 잘 보존해서 피부 속에 잘 전달하는 기술까지 담았고요. 그리고 그 히알 메쉬볼 안에 PDRN까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PDRN과 히알루론산의 장점을 모아서 피부에 선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6월 17일에 레이어랩의 가장 근간이 되는 퍼스트 에센스 토너로서 드디어 출시를 합니다. 사실 히알루론산 2%가 들어간 제품은 시중에 많지 않거든요. 들어갔다라고 해도 두께감이 너무 두꺼워서 밀리거나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빠르게 스며들면서도 끈적임은 남지 않는 그런 토너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모든 단계의 첫 번째로서 충분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너까지 하시고 나서 바로 다음 단계는 레티놀 꼭 바르셔야 되죠. 저녁이기 때문에. 나머지 스킨케어 루틴을 잘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랩 폼 클렌징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하얀색 약산성 클렌저는 사용하면 할수록 잔벽이 개선되는 그러한 폼 클렌징이었죠. 그래서 극민감성입니다 라고 할 때는 약산성 클렌저를 주로 많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판테놀 2%가 들어가 있는 판테놀 클렌저가 있죠. 파란색 클렌저. 이것이야말로 사실 이제 여름에 이 진가를 발휘하게 될 텐데
만약에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가 고민이고 나는 좀 깨끗하게 세정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각질도 좀 잘 훌훌훌 털어내버리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판테놀이 2% 들어가 있는 이 클렌징 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클렌징 폼의 장점은 사용하면 할수록 장벽이 오히려 개선이 되면서 피부 근감 자체를 맑게 유지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클렌징 폼이기 때문에 레이어랩 클렌징 오일과 함께 쓰셨을 때 시너지가 폭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레이어랩이 클렌징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사용할수록 장벽을 오히려 개선하면서 이 클렌징 폼부터 정말 좋은 성분으로 써야 피부의 긴 인생으로 볼 때 하루하루 더 예뻐지고 더 건강해진다라는 그 관점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렌징 자체를 굉장히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좋은 성분을 담은 제품으로 투자해서 쓰시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피부를 보기 때문에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하지만 어쩌다 만난 친구가 와, 너 피부 좋아졌다 라고 했을 때 진짜 뿌듯해지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한테 투자하는 것만큼 사실 가장 크게 돌아오는 건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클렌징 단계부터 예쁘게 관리하셔서 내일은 더 아름다운 피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